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2018년 3월 본 저널의 취재사무실로 어느 노인이 두툼한 서류 보따리를 가지고 찾아왔다. 그의 이름은 박태조. 1929년인 생인. 그는 현재 90세이라고 말했고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산증인으로서 자기소개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소개하기를 그의 나이 44세에 아내와 사별하고 난 후 줄곧 혼자 살아와서 자식들은 어릴 적에 죽은 탓에 지금껏 의지하는 자도 없이 살았지만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까닭에 지금껏 건강하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그는 울산 중구의 어느 작은 5평 정도의 월세방에 살면서 짧은 거리는 웬만해서는 도보로 이동하며 일요일이 되면 1시간을 걸어서 교회에 가는 신앙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였다. 이것만 보면 그는 여러 사람과 같이 건강한 늙은이로 보겠지만 그는 사실상 10여 년 전만 해도 전국 건설 시공 능력 400위 안에 들었고 울산시 건설 능력 순위 3위의 전 덕상 건설 대표이사라고 소개하였다. 그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에 참전하여 국가유공자 3급의 정부 보조금과 노인복지수당으로 생활하지만 10여 년 동안 그의 가슴을 억짓누르며 억울함과 분통함 그리고 한 맺힌 그의 마음에 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꺼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울산 태생으로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고 했다. 그의 성장기는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아 유복하지도 않았던 보통 사람으로 학력은 지금의 대현초등학교인 대현국민학교 중퇴가 전부라고 말했으며 젊은 시절엔 양복점에서 일하며 재봉하는 일과 재단하는 일을 배웠고 군대에 갔다 온 후에는 동두천에서 자기 가게를 가지고 열심히 일한 탓에 어느 정도 사업도 할 수 있는 재산을 모아서 울산으로 내려왔다고 했다. 그 후 그는 아내를 만나 결혼하여 자식 둘을 낳아 행복한 생활을 하기도 하였고 한참 경제 부흥이 시작되던 70년대에 울산의 공업화가 시작되어 건설업에 뛰어들면서 처음에는 일반 건설업에서 출발하여 약 15년 후에는 전문 건설회사 덕산건설로 발전하여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끝까지 자라지 못하고 일찍 사고와 병으로 죽고 아내마저도 암으로 세상을 달리하여 그 당시 경주세무서장으로 일하고 퇴직한 장인 어른이 아내를 화장하고 난 뒤 유품으로 금목걸이를 그에게 주기도 하였다고 하였다. 그 후에 그의 건설업은 승승장구하여 커나갔으며 어느 정도 돈도 모으고 재산은 늘어 주위에서 여자를 소개해 주기도 하고 여자들도 찾아왔지만 44세 44살 이후에 그는 색 장가도 가지 않았고 돈으로 언제나 주위 사람들에게 동정하며 불쌍한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기를 잊지 않았다고 한다. 그의 이러한 독신 생활과 친인척이 없는 생활이 훗날 그에게 치명적인 불리한 미래로 이끌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몰랐었다. 그의 이러한 선행과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는 성품으로 그의 사업과 주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1998년 어느 날 그의 매암동 집을 향하여 가는 어느 길에서 그는 고통하는 한 여자를 보았다고 한다. 그녀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곧 큰일이 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 그는 즉시 주머니에서 그 당시의 돈으로 10만 원을 주어 치료하라고 건네었고 그 후에도 그녀를 만나 30만 원을 주며 병원비로 건네었는데 아마 그녀는 심한 임신 중독 탓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난 후 몸이 나아졌다고 한다. 그렇게 그녀와 그녀의 남편 배경한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그 부부는 얼마 후 그에게 찾아와 집세를 못 내어 쫓겨나게 되었으니 도와달라고 하여 그도 혼자 살고 있는 집이라 방도 남고 해서 그 부부를 집에 들여 함께 살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 후에 매암동 일대가 철거하는 상황이 와서 박태조 사장은 배경한에게 2,500만 원을 건네주어 집을 알아보고 따로 살게 하였는데 얼마 후 그는 박태조 씨에게 또다시 찾아와 아이가 아파서 돈을 병원비로 써버렸다고 해서 또다시 같은 금액을 주었다고 한다. 그 후에 배경한도 마침 직장이 없어 보여 같이 일을 해보겠느냐고 하니 한다고 해서 회사 일을 시켰는데 나이가 있는 터라 처음에는 운전수로 회사 주임으로 여러 사람과 같이 대해주었고 그도 나름 열심히 일한 탓에 과장으로 또한 영업부장으로 승진하여 함께 일을 하였고 그런 와중에도 배경한은 그때의 아내와 이혼하고 새 장가를 가기도 하였다고 한다. 박태조 씨의 사업은 배경한이 아니라도 승승장구하여 2000년대 이후 제법 큰 사업에도 뛰어들어 그가 건설한 대표적인 공사로는 국내 최대의 콘크리트 사이로를 제작한 성신양해와 정일 탱크터미널 공사 등등 울산의 굵직한 건설 공사를 수주하여 종합건설업체로서 2005년 건설의 날에는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하였고 2006년에는 명절날 울산시에 2천만 원 상당의 쌀을 기부하여 이웃 돕기에도 함께하여 지역 신문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그러던 가운데 2008년 울산시 교육청에서 협약한 사업으로 약 330억 원의 청곡고 등 20개교 신정축 임대형 민자 사업 BTL 사업을 계약하여 여러 공사 현장을 돌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당시에 그의 주위에는 배경한 영업부장, 은퇴한 건설 전문 공무원 등의 이사 등의 사람이 있었고 나름대로 탄탄한 조직을 갖추어 회사의 계약과 업무를 위해 담당 부서와 계약 부서장에게 법인 통장과 권한을 주어 추진하였다고 한다. 공사는 진행되어 순조로웠으며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 공사는 2009년 2월에 준공을 하였는데 어느 날 준공 확인 필증을 확인한 결과 대표자가 바뀌어 있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배경한으로 바뀌어져 있었던 것이다.
덕산건설의 대표인 박태조 씨는 그 공사의 주관사였으며 BTL 사업상 별도의 주 울산 학교사랑이라는 법인을 만들어 협약을 하였으며 대표는 당연히 박태조 대표로 협약한 것이 3일 만에 대표가 바뀌어버린 것이다. 그 과정에서 회의록이나 대표자 변경에 관한 어떤 서류도 그가 작성한 일이 없었는데 준공 확인 필증에는 분명 대표가 배경환이란 이름으로 작성되어 있었고 협약서에 날인된 법인 등록 인감은 조사 결과 명백한 위조 도장으로 찍혀 있었다. 그 결과 그는 일체의 공사 금액을 받은 적이 없는 탓에 결국 약 20억 원의 하청업체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 금액으로 인하여 2010년 6월에 최종 부도를 맞아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한다. 그 당시 언론은 학교 BTL 사업에 참여한 주관사가 부도를 막기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의아해하였고 단순히 철근 등 건축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40억 원의 손실을 입은 탓으로 들렸지만 부하 직원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치밀한 대표자 변경으로 시작된 그에게 돈을 빼돌린 부패하고 더러운 사건임을 그 누구도 밝혀주질 않았다. 그가 약 2년 후에는 그 모든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그의 주위 측근들의 업무와 추악한 욕심에 희생이 되어 있었고 그것을 처리하느라 분주히 뛰어다녔지만 그때 그의 나이 80세가 넘어선 힘없고 배경없는 노인으로 여기고 그는 완전히 그들의 공모와 서류 파기, 컴퓨터 증거 처리로 자료는 사라져버렸고 또한 2013년까지 배경환과 여러 소송과 마주하며 역겨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동안 박태조 대표는 여러 번의 약물 투약을 받아서 그의 건강도 상하였고 또한 다른 공사 금액과 재산이 갈취당하여 그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 땅에 홀로뿐인 노망난 노인 취급을 받으며 90세까지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말하기를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고 그는 흐느껴 말했다. 그 이후 박태조 씨는 집과 부동산, 임야 등 모든 재산은 압류로 또한 빚으로 빼앗겼고 완전히 노숙자로 전락하여 어느 조그만 교회에서 몸을 의탁하여 지금까지 버티면서 돈이 생기는 소송과 고발 고소로 청와대는 물론 법무장관, 경찰청, 국회와 여러 사람을 통하여 변호사, 검사, 법무사 등을 만나 호소했지만 철저히 그들의 올무와 조직적인 더러운 연줄과 인맥에 막혀 그의 사건은 나이 먹은 노인의 푸념으로 취급받아 왔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제까지 죽지 않고 살아 있으며 그 추악한 그들의 사기 사건을 폭로하고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꼭 보고 죽을 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이제 그의 나이 90세가 된 지금에 와서 결국 그의 평생의 일군 덕산건설은 최종 파산이 결정되어 채무 70억 원을 해결하지 못해 결국 폐업 신고되었고 그는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그러나 그의 꿈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는 이 사건을 해결하여 돈을 찾고 명예와 회사를 살리는 것보다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존재하며 온갖 부정과 부패 그리고 공직자들의 부정으로 어두워진 기업 환경을 바꾸어 개선하고 부디 자기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겨나서는 안 되며 만일 그 모든 재산을 찾는다면 자기로 인하여 피해본 합청업체의 빚을 갚아주고 남은 재산을 불우한 이웃과 또한 자기와 같이 억울하게 사기당하고 노숙자로 내몰린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고 싶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흘러갔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나는 죽어도 이 해결로 밝혀놓고 밝히려고 내가 문 대통령이라도 만나가지고 의회도 결사적으로 얘기라도 하려고 이거는 큰 여론화가 그러고 울산 법원에서 여기된 돈을 분명히 끌어 모아가 재판했지만 상대편에서 울산 결국에 부참설 했는데 기각이 되고 그럼 못할 줄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이런 일이 공론화되어서 많은 국민들이 알려서 또 이런 그 사실을 한번 조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